자, 이번 시간은 게르게스 현상의 간이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이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고 간이 분석이라고 쓴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르게스 현상 요번에 간이 분석을 하게 될 텐데,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게르게스 현상. 그래서 되게 이 현상 자체가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논문 주제로 많이 쓰이죠. 논문 주제. 그래서 게르게스라는 사람이 1896년에 독일 학술지에 자 유도 전동기의 유도 전동기 2차 측 한선이 단선됐을 때 슬립 0.5 부근에서 운전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라는 것을 게르게스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게르게스 현상을 발견한 다음에 우리 고장 계산할 때 영상, 정상, 역상으로 나눠서 우리 분석을 하죠. 여기에서 우리 정상과 역상의 개념을 차용해서 이 친구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50년 논문이 되겠습니다. 발표된.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정도로 발견한 것이고, 이거에 대한 연구는 1950년에 발표가 됐다라는 거죠. 논문으로.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현재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우리 나와 있는 자료들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고, 왜 제가 이번 시간에 간이 분석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게르게스 현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고, 두 번째, 게르게스 현상의 실제 토크슬립 곡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게르게스 현상의 간이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게르게스 현상이란 삼상 유도 전동기 혹은 동기 전동기도 해당이 됩니다. 동기 전동기에서 게르게스 현상도 분석한 게 있습니다. 따로.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보통은 유도 전동기를 토대로 해서 쭉 진행을 할 테지만 동기 전동기에서도 이러한 게르게스 현상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에 2차 권선이 단선되었을 때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슬립 0.5 부근에서 운전점이 결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실제 토크 슬립 곡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1950년에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해서 여기 보이시죠? 인덕션 모터, 유도 전동기의 언밸런스드한 로터 임피던스에 대해서 분석을 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거티브 시퀀스 보이실까요? 여기 얘 보이시죠? 이 친구. 이 친구가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슬립 2분의 1 부근에서 이렇게 하강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는 곡선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 친구 보이시죠? 이 빨간색 곡선, 이 친구. 얘가 바로 우리 역상 토크 분을 의미합니다. 그쵸? 그리고 얘 보이시죠? 파란색 보이실까요? 이 친구. 얘가 바로 정상 토크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정상 토크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던데요. 그쵸? 이렇게 보통 자료들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제가 자료를 두 개 정도를 봤습니다. 한 개는 김대호 기술사 자료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건국대 강의 자료에서 토크 곡선이 정상 토크 곡선이 이렇게 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뭐죠? 어려워서. 그렇죠. 이 논문에 보시면 이러한 정상 토크가 나올 때 등가 회로를 제시합니다. 이퀴 밸런트 서킷을 제시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분석을 하는 게. 그래서 정상 토크를 이렇게 주어진 게 바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래서 보통 이러한 정상 토크를 주어주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정상 토크는 평상시와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가정하에서 이러한 파란색 표시 보이시죠? 이 표시와 이 빨간색 표시를 더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정상 토크도 아까 그려드린 모양 있죠? 이것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분석을 둘 다 뽑아내려면 우리 이러한 등가 회로를 따로 구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논문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이러한 게르게스 토크 곡선은 정확한 곡선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토크 곡선을 이 친구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거티브 시퀀스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이 등값 회로를 쓰지 않는 이상 얘를 설명하기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반 유도 전동기처럼 우리 이 곡선 아시죠? 이 토크 슬립 곡선. S는 1이고 S는 0일 때 기동 토크가 있고 이렇게 가면서 뚝 떨어지죠. 이 토크를 정상 토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셨죠? 제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그래서 제 실력이 아직 모자란 관계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사람이 그래도 적어도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현상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러한 해석 방법이 어려워서 또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라는 정도는 제가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정상 토크는 이렇게 가정을 할 테고요. 네거티브 시퀀스는 제가 나름대로 논문을 쭉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설명을 해드릴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친구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정상 토크와 이러한 네거티브 시퀀스 토크를 더해가지고 왜 게르게스 현상이 나왔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니까 이 점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파지티브한 친구는 일반 유도 전동기를 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크 슬립 곡선을 일반 유도 전동기를 쓰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점은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네거티브 시퀀스가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합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네거티브 시퀀스를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일반적인 유도 전동기에서 이러한 식 혹시 아실까요? 그쵸? 동기 속도가 이렇게 존재하죠. 이 친구는 정기적인 친구죠. 그쵸? 전원에서 들어오는 친구를 말하죠. 고정자에 생기는 회전작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실제 도는 회전자의 속도죠. 기계적인 친구죠. 이 친구의 정체는 뭐죠? 정기적인 슬립을 말하죠. 정기적인 친구입니다. 정기적인.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친구를 봤더니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일반적인 유도 전동기 있어요. 얘가 일반적인 유도 전동기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네거티브 시퀀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 역회전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 역회전은 실제적으로 회전자가 돌아가는 역회전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기적으로 역회전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정기적 회전이 역회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보이시죠? 얘는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얘가 네거티브 시퀀스에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얘는 그대로 적게 돼요. 얘는. 하지만 이 친구 보이시죠? 정기적인 이 친구는 바로 역회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얘는 플러스였죠?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가 돼요. 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기계적인 친구의 식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 친구랑 이 친구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이가 있나요, 식에? 차이가 없죠. 기계적인 회전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전기적인 친구의 회전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정기적인 스피드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는 ns였지만 현재는 어떻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네거티브 시퀀스에서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슬립은 1일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립이 1이라고 하면 전동기가 기동을 시작할 때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럴 때 S는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는 1일 때 실제적인 회전은 제로죠. 그렇죠? 그리고 정기적인 동기 속도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기동을 시작할 때니까. 그렇죠? 이때 바로 기동 토크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렇죠? 저희도 일반적인 유도 전동기에서 이러한 곡선 보이시죠? 이때 토크를 뭐라고 합니까? 기동 토크라고 하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기동 토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슬립이 4분의 3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일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분의 3일 때 S에 4분의 3을 넣게 되면 4분의 1이 나오죠. 왜? 1 마이너스 4분의 3을 하니까 4분의 1이 나오죠. 이 친구가 이렇게 적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ns가 곱해질 거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ns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4분의 2 ns가 될 겁니다. 그래서 ns를 우리 알아보기 쉽게 3600 rpm이라고 가정하면 우리 기계적인 속도는 900 rpm이 될 거고, 그렇죠? 전기적인 속도는 반대 방향으로 1800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속도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전기적인 속도는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이 친구가 유도 전동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일반적인 유도 전동기에서 자 고정자의 회전이 자 이렇게 작용할 때 실제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는 자 이렇게 된다라고 저희가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만큼 상대적인 속도 차이가 나게 돼서 자 ns 입장에서 봤을 때 자 n이 같은 방향으로 따라온다 치더라도 얘 입장에서 보면 n은 뒤쳐져서 오는 걸로 보이게 되죠.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인 속도가 이렇게 적용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뒤로 가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얘가 봤을 때 이 친구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유도 전동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러한 일이 슬립 1에서 자 슬립 2분의 1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슬립 4분의 3일 때로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유도 전동기의 토크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 플러스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슬립이 2분의 1일 때를 봅시다. 얘가 좀 중요합니다. 자 슬립이 2분의 1이라고 하면 자 얘가 ns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도 마이너스 2분의 1 ns가 될 거고 자 정기적인 스피드가 없다라는 거죠. 자 기계적인 회전만 있고 정기적인 게 없으면 우리 토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슬립이 2분의 1일 때 토크가 제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슬립이 4분의 1이 되면 그쵸 이 친구가 이렇게 써지게 될 거고 얘가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쵸? 자 S에다가 4분의 1을 다 넣은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자 기계적인 스피드가 2700이 나왔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스피드가 1800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스피드가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자 정기적인 속도는 같은 방향이지만 느리다라는 거죠. 그쵸? 저희 유도 발전기 할 때 이런 거 배웠었죠. 실제 회전자가 돌아가는 스피드 그리고 고정자 자개의 스피드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얘는 일반적인 유도 전동기였고 얘는 일반적인 유도 발전기였습니다. 그쵸? 자 4분의 1일 때 토크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유도 발전기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슬립이 2분의 1 그리고 슬립 0 사이에서는 토크가 항상 자 마이너스를 갖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슬립이 0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좀 제가 잘못했네요. 자 방향을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슬립이 0일 때 우리 이 친구는 ns만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 정기적인 회전은 자 얘만 존재하죠. 둘 다 같은 스피드로 회전합니다. 슬립 없이요. 자 토크가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반영을 해서 유출을 해보면 우리 네거티브 시퀀스 자 이 파란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s는 1이고 s는 2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s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s는 4분의 3이 될 거고 자 여기는 4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s는 1일 때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자 기동 토크라고 말씀드렸죠. 자 토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4분의 3일 때 토크가 플러스다 라는 거죠. 그렇죠? 유도 전동기이기 때문에 플러스다. 그리고 2분의 1일 때 토크가 제로죠. 왜냐? 정기적인 회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토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토크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s는 4분의 1일 때 여기를 무슨 영역이라 하죠? 자 유도 발전기 영역이라 하죠. 그렇죠? 자 여기를 무슨 영역이라 합니까? 자 유도 전동기 영역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s는 0일 때 토크가 제로다라는 거죠. 보셨죠? 자 슬립이 당연히 없는데 그렇죠? 자 토크가 제로겠죠. 역회전 토크가.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실제 토크 곡선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네거티브 죄송합니다. 좀 색깔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자 네거티브 시퀀스를 제가 다시 한번 파란색으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똑같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다만 자 정상 토크 보이실까요? 자 이 친구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일반적인 유도 전동기를 자 차용했습니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두 자료 보이셨죠? 아까 김대호 기술사 그리고 건국대 자료 자 이분들이 아마 올려놓으실 때 의도가 이렇게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므로 아마 정상 토크는 그냥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반 유도 전동기 토크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구를 비방하고자 이 사람이 뭐 잘못했다 그런 게 의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저 역시도 이러한 과정을 좀 설명을 하려면 실제 논문을
논문에서 나오는 등가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서면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좀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저도 그 사고와 똑같이 한번 따라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검은색 친구와 파란색 친구를 더했더니 대략적으로 이러한 곡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부하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부하 있죠? 이렇게 가죠. 부하 토크 곡선이. 대략적으로 어디에서 만나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만나겠죠. 그렇죠? 자, S는 2분의 1 부분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정상적인 토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하 토크 곡선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만나죠. 하지만 게르게스 현상이 발생하면 자, 운전점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어디 부근에서? S는 2분의 1 부근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게르게스 현상의 간이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 정도로만 해도 게르게스 현상이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자,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은 아마 그 회전 자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